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 법무팀에 대해서 회사의 유관부서 또는 경영진들이 갖는 불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오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무팀이 좀 회사 조직 내에서 보면 약간 특수부대 같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변호사가 그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법무 업무 쪽이 되게 전문적이다 보니까 사실 법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내 변호사들이 사실 조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나 불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뭐 사내 변호사 좀 해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객들의 불만은 사실은 우리 사내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사내 법무 인력들이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소해야 되지? 하는 사실 저희들의 숙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이면 아무래도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내 법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 그리고 불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사실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사업하는데 법무가 뭐가 중요해? 돈 들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영진들이 사실 좀 있으십니다. 뭐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곳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이나 특히 기술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 현상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기술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법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도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예전에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착하게 정도 경영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다가 어 갑자기 법 위반했다고 뭐 과태료를 내라든가, 아니면 정말 큰 경우에는 임원진이나 대표이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처해서 되게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나라 계약서들은 굉장히 짧았어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다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관계로, 오래된 관계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갔었는데, 영미계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서도 굉장히 길고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누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국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영미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계약서들,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지는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장수가 점점 늘어나고 좀 더 복잡하게 상세하게 규율하는 그런 계약서를 많이 체결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이처럼 지금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법을 항상 옆에 끼고서, 법을 잘 알고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법무가 뭐가 필요해 사업하는데 돈 들일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법무 인력한테 드리는 돈이 그냥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돈을 벌어오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또 이런 분들이 큰 사고가 생겼을 때, 뭐 소송이라던가 아니면은 감독관청에서 뭐 조사가 나온다던가, 이럴 때는 또 굉장히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리스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해가 이거 소송 지면은 뭐 10억이야, 아니면은 이거 잘못해서 행정관청에서 제재를 받거나 뭐 갑자기 영업 정지가 되거나 하면 우리 손해 셀 수가 없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사실 손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큰 불이 나서 소방수가 오고 뭐 여러 소방차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불을 껐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겠죠. 비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불이 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불이 안 나도록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 사실 이건 얼마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비용을 썼을 때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자꾸 아끼게 되는 거죠. 사내 법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전적인 점검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해 주시면 오히려 경영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법이 꼭 필요한 친구 같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월급 더 주고 뽑았는데 변호사라고 도대체 아는 게 없네. 이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이제 경영진이라던가 아니면 유관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랑 협업을 처음 해보시는 별로 경험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의 기대는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은 법자 들어간 건 모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사법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험에 붙었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돼? 라고 기대를 해주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이건 사실 맞지 않거든요. 합격한다고 해서 모든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경영학과 나오면은 바로 대기업 CEO로서 경영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적어도 15년, 20년 경력을 쌓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공학과 졸업하면은 바로 큰 대형 개발 프로젝트 다 주도하고 다 개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 엔지니어들도 초급, 중급, 고급 구별해가지고 그분들 비용이 다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변호사도 물론 어려운 시험을 쳤고 그리고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신입 변호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도 연차별로 그리고 이전에 어떠한 경험들을 했었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1년 차가 할 수 있는 일, 10년 차가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년차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한 내용들은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내 법무한테 바라는 기능이 뭐지? 라는 것들을 좀 정의를 잘 하시고 그 역할에 맞는 변호사를 잘 채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변호사들 취업 공고가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라는 곳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거기를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약간 황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입 변호사를 뽑는다. 월급은 뭐 세전으로 월에 한 400에서 500 정도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영문계약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M&A도 하셔야 되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도 다뤘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공고를 보면 이분들이 변호사의 역량이라던가 역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회사에서 뭔가 경영상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역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5년차 이상을 뽑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약서들 그리고 간단한 자문들 내부에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라고 하면은 뭐 2, 3년 차도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사실 신입 변호사는 많이 주변에서 배워야지만 뭔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져주시고 변호사인데 왜 다 몰라? 이런 불만은 조금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불만. 사실 제일 많이 듣는 불만인 것 같아요. 법무팀에만 가면 하몽차사야. 답이 안 나와. 왜 이렇게 느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건 좀 우리 사내 법무 인력들, 사내 변호사들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특히 이제 벤처기업 쪽으로 가면은 그 속도는 더 빠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계속 다가오거든요. 근데 법무가 그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본인의 속도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비즈니스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완결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속도에 대한 요구가 훨씬 강해요. 따라서 제가 사내 변호사를 할 때도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부탁을 했던 거는 뭐 메일이든 아니면 법무 시스템을 통해서 검토 요청이 오던 당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요청 사항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라고 항상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한 3일 지난 다음에 그때 봤더니 아 이거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나한테 어떻게 답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질문을 보내기 시작하면 요청부처에서는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답이 와야 될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청부서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주는 게 크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청부서한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 문제가 단순히 뭐 산수 같지가 않아요. 뭐 1 더하기 1은 2잖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뭐 그냥 법령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판례가 확립돼서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확립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찾아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그나마 유사한 판례 또는 선례들을 찾아서 이거를 우리 사안에다가 대응하면 답이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고민해야지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따라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판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저도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지만 뭐 계약서의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부터 아니면 법률 자문에서부터 뭐 논문도 찾아보고 사실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논문에도 없고 학설에도 없고 뭐 유권 해석에도 없고 이런 것들은 정말 리걸 마인드로 계속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 법무팀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업무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배려해서 업무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업무에서 이거는 법무 검토가 꼭 필요한 거다 라고 하면은 법무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한 3영업일에서 5영업일 정도는 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속도가 좀 빨리 나야 되는 건이다. 특히 이제 경영진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이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계속 정보를 주셔야 돼요. 아, 이런 거 진행될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물어보러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뭐가 결정이 안 돼서 요거 결정되면 또 갈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법무팀한테 계속 노티스를 해주면 법무팀에서 기본적으로 그 건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놓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아, 이 건은 급한 것이라는 인식이 계속 박혀 있는 거죠. 따라서 요청부서가 요청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요령 있게 해주시면은 법무팀이랑 협업하는데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